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타입들 중에서 아키타입 엔티티, 프리팹, 그리고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은 넓은 필드에 사용되는 여러 어셋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프리팹은 쉽게 그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메뉴 부분에 보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룹과 프리팹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상의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하나 더 카피해서 옆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제 이 두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겠는데요. 이와 같이 그룹으로 묶어주면 녹색의 바운딩 박스와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서 묶어져서 동시에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넓은 필드 곳곳에 배치를 해주면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룹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의 세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럼통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3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그룹의 경우는 이것들이 필드에 뿌려진 수만큼 다 개개별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5개 정도라면 문제없이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수십 개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거의 수정을 한다고 해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힘듭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프리팹입니다. 이번에는 프리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럼통을 카피해서 한 개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은 이 그룹을 지어줄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상단의 프리팹 메뉴에서 Make from Selection을 체크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뷰 에디터가 뜨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창이 뜨는데요. 먼저 속할 그룹을 지어주겠습니다. 박스 A01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박스라는 폴더 안에 A1이라는 프리팹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과 다르게 붉은색으로 영역이 쳐지면서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개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중에서 하나의 프리팹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드럼통의 개수를 3개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팹 옵션 중에서 프리팹을 잠깐 오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드럼통을 하나를 더 카피를 하고 하단의 메뉴에서 Pick and Attach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스로 닫아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 메뉴 중에 업데이트 프리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도 이것과 똑같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룹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프리팹 기능인데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만약에 이것을 열어놓고 수정을 하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원래 모양대로 복귀하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옆에 릴로드 프리팹을 눌러주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필드상에 여러 개 그룹으로 지어서 뿌려지는 오브젝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이것은 오브젝트의 배치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엔티티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속성 값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아키타입 엔티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반 엔티티를 아키타입 엔티티로 등록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일반 엔티티와 등록된 아키타입 엔티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그룹과 프리팹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하나를 카피를 더해서 옆에다 배치를 하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만 밀도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density와 mass 값에 수치를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먼저 아키타입 엔티티를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선 프리팹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엔티티 라이브러리 탭이 바로 아키타입 엔티티인데요. 이쪽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R 아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키타입 엔티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금 꺼냈던 공을 다시 만들어 보겠는데요. 피직스의 애님 오브젝트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님 오브젝트라는 엔티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옵션 값들이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을 하나 다시 꺼내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드상에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가 된 상황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선택한 채 아까와 마찬가지로 density와 mass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각각 20씩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적용하게 되면 수정한 부분에 회색의 하이라이트가 맺혀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전부 다 적용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누르고 게임 모드로 들어가서 맞춰보면 전부 다 매스와 density 값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프리팹과 마찬가지로 필드상에 많이 뿌려지는 엔티티들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오브젝트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오브젝트 타입은 솔리드입니다. 이것은 필드상에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주는 오브젝트 타입인데요. 주로 레벨 디자인과 같이 초기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조작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획자분들이 직접 느낌을 잡아서 아티스트 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의 초기 형태는 5가지가 있는데요. 박스, 콘, 스피어, 실린더, 플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세그먼트의 수를 조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팔각형의 원뿔을 만들고 싶다 하면 숫자 8을 입력하고 콘을 만들어 주시면 이와 같이 팔각형의 삼각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한 가지 유용한 팁이라면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 좀 이름이 긴데요. 요 스냅을 터레인에 스냅을 시켜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각 업무를 먼저 지어주고 그것들을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것이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를 편집을 해 보겠는데요. 밑에 옵션에 보시면 에디팅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맥스나 마야와 같이 버텍스, 엣지, 페이스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버텍스를 잡아서 이와 같이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면을 삭제한다거나 그리고 오브젝트를 둘로 가른다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능합니다. 물론 맥스나 마야와 같이 정교하진 않지만 가건물 정도 그리고 가빌드 정도로 하기에는 충분한 툴인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CSG라는 기능인데요. 두 개의 근접한 오브젝트를 서로 합쳐주거나 혹은 그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의 벽을 만들고 그 벽 가운데다가 네모난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구멍을 뚫을 작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포개 놓겠습니다.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하단의 CSG에서 디펄런스를 체크를 해주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면 간단한 집 모양의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고요. 굳이 처음에 초기 빌드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 중에 보면 UV나 이런 것들도 편집을 해서 텍스처를 입혀줄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셋들은 맥스나 마야에서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브젝트 타입 중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